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온한 가정에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산부인과 대기실, 여기 60이 넘은 남자 정만 씨가 있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릴 정도로 초조하게 서성이는 그를 보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상에, 저 나이에 늦둥이라도 보는 걸까? 정막을 깨는 간호사의 목소리. 지연이 가명 연희 씨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그 소리에 정만 씨는 마치 100m 달리기 출발 신호를 들은 선수처럼 진료실로 용수철처럼 튀어 들어갑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습니다. 진료실 안 의사가 차트를 보며 무겁게 입을 뗍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3개월입니다. 하지만 산모분이 노산에 속하고 몸이 약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정만 씨는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임신이 맞군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기뻐하는 정만 씨는 임신한 여자의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입니다. 보통은 아들이 기뻐해야 할 자리에 왜 시아버지가 나타나 이토록 섬뜩할 정도로 열광하는 걸까요? 이 환희 뒤에는 며느리 연희 씨는 꿈에도 모를 추악한 설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며느리 연희와 아들 현수는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정만 씨에게 연희는 단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아들이 해외 유학 중에 자기 허락 없이 데려온 격 떨어지는 불청객이자 가문이 5.1 뿐이었죠. 정만 씨의 학대는 교묘하고 집요했습니다. 연희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차린 밥상을 보란듯이 외면하고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거나 연희가 말을 걸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는 투명인간 취급을 일삼았습니다. 연희는 그저 자신이 부족해서 시아버지가 마음을 열지 않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현수가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 소식을 전합니다. 자기야,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해서 1~2달은 일본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연희는 서운했지만 남편을 믿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넓은 저택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단둘만의 어색하고 숨막히는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희는 이번 기회에 시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썼습니다. 보약도 챙기고 아침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식단을 준비했죠. 하지만 정만 씨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묘해졌습니다. 냉소적이었던 눈빛에 비릿한 미소가 섞이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사냥감을 구석으로 몰아넣은 포식자의 여유 같은 것이었죠. 그 시각 일본에 있다는 남편 현수와의 통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나 바빠서 끊어. 피곤하니까 나중에 연락해. 연희는 타지에서 고생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보채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학이 넘어 남편의 목소리는 건조하다 못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사실 여기엔 소름 끼치는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출장 중이라던 현수는 일본이 아닌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한 여자와 손을 맞잡고 말이죠. 연희가 집에서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울고 있을 때 현수는 낯선 여자와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곁에 있는 여자는 재벌가 막내딸 부럽지 않은 배경을 가진 세라였습니다. 정만 씨가 그토록 원하던 가문이 격에 맞는 여자였죠. 현수는 이미 연희에 대한 사랑은커녕 귀찮은 짐으로 여기며 세라와 깊은 불륜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세라에게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던 현수는 결국 아버지 정만 씨에게 모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세라랑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집에 있는 저 여자를 어떡하죠? 이때 평범한 아버지라면 아들의 뺨을 때렸겠지만 정만 씨는 달랐습니다. 13. 정만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무서운 대답을 내놓습니다. 현수야, 걱정 마라. 세라 그 아이 집안이면 우리 사업이 몇 단계는 도약할 거야. 당장 그 아이랑 결혼 준비해라. 한국에 있는 물건 연희은 내가 소리 소문 없이 치워주마. 며느리를 사람도 아닌 물건이라 칭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불륜을 꾸짖기는커녕 가문이 불을 불려줄 새로운 혼처를 위해 조강지처를 내쫓는 사냥개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만 씨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소식을 듣고 환호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임신은 연희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아니라 그녀를 가장 비참하게 무너뜨릴 도구가 된 것이죠. 이때부터 정만 씨의 소름 돋는 이중생활이 본격화됩니다. 아들의 불륜녀 세라와 그 가족들을 만날 때는 내 아들은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본 쑥맥이자 모태솔로라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거짓말에 속은 세란의 가족은 정만 씨를 인품 좋은 어른으로 믿었습니다. 심지어 정만 씨는 아들의 이중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가 시스템까지 기만합니다. 인맥과 돈을 동원해 서류를 조작하고 아들을 미혼남으로 둔갑시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난도질하기 위해 법의 경계까지 넘나든 것입니다. 연희의 임신 소식은 정만 씨에게 완벽한 시나리오의 완성이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생겼으니 넌 어디 도망도 못 가겠지. 그러다 내가 던지는 이혼 서류를 받으면 얼마나 절망할까? 그는 속으로 이런 악마 같은 생각을 하며 며느리 앞에서는 인자한 시아버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유령 같은 생활을 하며 세라와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결혼식장에서 정만 씨는 환하게 웃으며 세라를 우리 집안의 복덩이, 최고의 며느리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 시각 진짜 며느리 연희는 홀로 임신 중독증과 싸우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정만 씨는 연희에게 보약을 건네며 말합니다. 현수가 해외일이 너무 바빠서 못 오는구나. 대신 내가 챙겨줄 테니 태교나 잘해라. 연희는 시아버지가 드디어 자신을 받아줬다고 생각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나중에 피눈물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로요. 연희는 남편이 보낸 가짜 해외 통화 연결 정만 씨가 설정해준 기기과 시아버지의 완벽한 연기에 속았습니다. 여보, 나 여기 너무 더워. 빨리 갈게. 남편의 녹음된 듯한 짧은 통화 하나에도 연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아빠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침내 연희가 홀로 진통을 견디며 산전수전을 다 겪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보러 와야 할 남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인자한 미소를 지우고 차가운 눈빛을 한 시아버지 정만 씨였습니다. 아버님, 현수 씨는요? 아직 연락 안 돼요? 묻는 연희의 손에 정만 씨가 노란 봉투 하나를 던집니다. 현수가 보낸 거다. 읽어보고 짐 싸라. 더는 이 집안에 내 자리는 없다. 봉투 안에는 처참하게 조작된 이혼 서류와 위자료 한 푼 줄 수 없다는 통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연결된 현수의 목소리는 더욱 잔인했습니다. 연희야,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게. 나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 이거 우리 아버지가 시킨 일이고 난 아버지 뜻 거스를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떠나줘.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연희는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만 씨는 며느리를 불륜녀로 몰아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아이를 데려와 우리 집안 핏줄이라고 속여? 당장 나가. 쫓겨난 연희는 차가운 길거리에서 아이를 안고 결심합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연희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남편의 서류를 추적하다가 경악할 사실을 발견합니다. 남편의 주민등록 등본상의 배우자 연희가 아닌 동거인으로 이름도 모르는 낯선 여자가 등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짜고 자신을 법적으로 유령 취급하며 몰래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혼인신고까지 마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들의 이중 결혼을 위해 며느리를 산채로 묻어버리려 한 부자의 악마 같은 진실이 세상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법정에서도 정만 씨의 뻔뻔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판사님, 저 여자가 우리 아들 앞길 망치려고 붙어 있었던 겁니다. 네가 잘했어 봐라. 내가 오죽하면 이랬겠냐? 라며 오히려 피해자인 연희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시아버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며느리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는 연희의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확정하며 자녀의 양육권을 연희에게 주고 현수에게는 평생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가 위자료 5억 원 중 3억 원을 직접 배상하라는 판결은 이례적인 철퇴였습니다. 잘못된 욕망과 비뚤어진 가문의식으로 쌓아올린 가짜 행복은 결국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현수는 이중 결혼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정만 씨는 전 재산을 소송비와 배상금으로 날리며 몰락했습니다. 배신으로 얼룩진 이 부자의 말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연희 씨의 새 출발을 응원해주세요.